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호입니다. 오늘은 폴스타4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승기도 글로벌토스 채널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국내 신차 출시 현장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죠. 이제 우리나라의 도로에서 폴스타4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사실 폴스타 브랜드가 굉장히 좀 정성을 들인 전기차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퍼포먼스를 강조한, 거기다 이제 쿠페 스타일의 SUV인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국내 인증받은 주행거리가 자그마치 511km입니다. 이러한 것들 한번 경험해보면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폴스타에 대한 몇 가지 이슈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CEO가 바뀌었습니다. 토마스 잉헨라트 CEO, 디자이너 출신의 CEO에서 20년 동안 자동차 산업에 몸담았던 CEO 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요즘 전기차 시장에 사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 때문이기도 하겠고, 전기차에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거기다 뭐 좀 화재 문제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 폴스타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모델 라인업 자체가 기존에는 폴스타2만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해외 시장에서 폴스타3가 출시가 됐고, 국내 시장에서 폴스타4가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신모델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판매 실적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CEO가 바뀐 만큼 아무래도 방향성이라든지 각각 해외 시장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을 테니까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또 모델 라인업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모델 라인업 확장은 더 계획되어 있죠. 기존의 2, 3, 4가 조금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의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전기차였다면, 이제는 좀 더 눈높이가 높은 소비자들 또는 더 퍼포먼스가 강한 전기차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폴스타 5, 6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에 있어서도 이렇게 변화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2, 3, 4는 내연기관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했었고, 폴스타4는 SEA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이제 모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GD그룹과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이었던 반면 폴스타5, 6는 이제 폴스타의 성격, 브랜드의 성격 이런 것들이 더 적극 반영된 새로운 플랫폼 아키텍처가 사용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5, 6의 성능이 더 기대되고 있고요. 또 5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부산 모터쇼를 통해서 처음 공개한다는 이렇게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도 풍부한 다양한 폴스타의 전기차 라인업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폴스타4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차량의 디자인이 기존의 폴스타와도 확연히 좀 다른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볼보와의 유사점이 굉장히 많았던 폴스타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제 앞쪽에 토르의 해머라고 불리던 헤드램프 특유의 디자인, T자 모양의 디자인이 없어지고 위아래로 분리된 형태로 이제 나눠져 있는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디자인 때문에 전면부의 인상이 조금 많이 다른, 기존의 폴스타2와는 또 다른 인상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폴스타 로고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조명이 들어옵니다. 눈에 띄게 로고 자체가 밝게 빛나는 건 아니고요. 백라이트 형태로 밝게 빛나기 때문에 은은하게 좀 밤에는 이런 폴스타의 로고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차량의 측면으로 오게 되면 차량의 전체적인 프로포션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상당히 좀 뾰족한, 앞쪽이 뾰족한 형태, 그리고 긴 형태로 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차 앞코까지 운전자가 확인하기도, 시야를 확인하는데도 편리하게 볼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페형 스타일의 SUV 전기차입니다. 보통 이제 쿠페형 SUV 하면은 퍼포먼스가 강조된 모델임을 좀 표시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스타일이 앞쪽은 굉장히 좀 뾰족한 쐐기 형태로 되어 있고, 뒤쪽은 또 느긋한 루프라인을 그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 역시 공력 성능을 중시한 휠 디자인임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차량의 후면으로 가보면 폴스타 4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후방 카메라인데요. 이 차량은 뒤쪽에 글라스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뒤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이제 이 디지털 룸미러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보하게 되고요. 후방 시야를 좀 더 넓은 화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어색한 기분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좀 적응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쉽게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 후방과 이제 룸미러를 통해서 보는 것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원근감이라든지 색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이 디스플레이를 보는 화면과 실제로 우리 눈이 보는 실제 풍경과는 색감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또 입체감에 있어서 원근감에 있어서도 거울이 오히려 원근감을 주지만 굉장히 평평한 이런 풍경을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지금 사이드 미러로 보는 이제 후방과 지금 룸미러로 보는 디지털 화면으로 보는 것과 큰 차이를 지금 바로 봐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넓은 화각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거울이 조금 더 사용하는 데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디지털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뒤쪽을 확인해야 됐나 라고 생각해 본다면 뭐 다른 전기차의 차별화를 위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뭔가 색다른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이러한 기능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보면 이 디지털 화면의 위치도 상당히 조금 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방을 보다가 이 디지털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인할 때 뭔가 이제 초점이 조금 느리게 맞는 이러한 경험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주행을 하면서 약간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싱글모터 모델입니다. 지금 국내 판매되고 있는 차량은 싱글모터, 듀얼모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싱글모터 모델은 200마력 조금 넘는 수치의 퍼포먼스를 발휘를 하고요. 지금 주행을 꽤나 해봤는데 뭐 가속감, 토크감 이런 거 전혀 뭐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굳이 듀얼모터 모델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이런 얘기는 뭐 다른 폴스타2 차량을 시승할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일반 도로에서 승차감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이 노면도 노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 이제 비까지 오기 때문에 흡사 차량이 이제 그대로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또 와인딩 로드를 주행할 때 또는 도로에 요철이 있거나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는 이 노면에 있는 정보를 운전자에게 조금은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 다듬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엔지니어들의 뭐 개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고속주행 시에 아주 크루징을 할 때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와인딩 로드에서는 또 제법 터프하게 운전을 해도 차량이 잘 받아주고 또 도로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잘 전달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이 굉장히 잘 된 차량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전기차는 사실 무거운 배터리를 하부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단하게 서스펜션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좀 불쾌감, 승차감에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뭐 하이드로 부싱이라든지 서스펜션의 충격을 어느 정도, 서스펜션으로 들어오는 충격을 걸러주는 이런 기능들을 넣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법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정숙성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이 배터리 팩이 하부에 커다란 이 배터리 팩이 위치하면서 소음을 걸러주는 역할도 전기차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역시 딱 그런 특징이 반영되고 기본적으로 주변 소음을 잘 걸러주려, 특히나 이제 차량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잘 걸러주기 때문에 전기차의 정숙성을 더 잘 느끼게 하는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으로 잠깐 한번 눈을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실내 공간이 정말 깔끔하죠. 독일업 스타일의 실내 공간이라는 것을 뭐 폴스타의 기존 모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몰리 버튼이 거의 생략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버튼들이 없다는 게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모습은 아닌데 어찌됐건 좀 깔끔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모든 기능들이 통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거기다가 UI 구성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제스처
캡처를 했을 때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현지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계기판에 나오는 정보도 지금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몇 가지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간략한 정보들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 간소화된 정보로 운전에 집중하고 주행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A필러 쪽에 보면 이 운전자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도 마련되어 있어서 안전의 폴스타라는 점을 역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하만 카돈의 오디오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실사하고 있는 차량은 이 나파가죽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나파가죽 시트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쪽에 스피커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운전자에게 집중된 또는 조수석에 집중된 이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낮은 중저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체가 이제 울리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크게 단점으로 지적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하지만 하만 카돈 특유의 쨍한 느낌의 이런 사운드는 아주 잘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자, 2열 공간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후방에 유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뒤쪽에서 들이치는 빛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은하게 또 앰비언트 라이트가 갖춰져 있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들도 운전자에게 뭐 직접적으로 이제 빛을 전달한다는 느낌보다는 반사된 빛을 좀 전달하기 때문에 좀 은은하게 따뜻한 실내 분위기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열은 꼭 앉아보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칫 조금 답답하다, 좀 어둡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글라스가 없는 후면이기 때문이죠.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조절할 수가 있고, 또 회생제동 시스템도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생제동 시스템은 초반 담력이 좀 강한 편이고요. 회생제동을 완전히 켠 상태에서는 초기에도 굉장히 강한 브레이킹이 걸리면서 회생제동 능력이 좀 강해지죠. 당연히 이제 배터리를 절약하는 입장에서는 회생제동을 강하게 끄는 것이 맞지만, 저는 조금 회생제동을 끄고 주행하는 게 사실 조금 편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브레이킹 페달의 초기 담력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켜는 게 조금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자, 차량의 가격은 6천만 원 후반에서 7천만 원 초반입니다. 뭐 사실 국내에서 이제 폴스타 4 같은 경우는 르노의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초기에 예상을 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의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부품에는 관세가 붙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을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제법 경쟁력 있는 가격에 좋은 상품성, 거기다 전기차로서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는 것을 이번 시승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파일럿 옵션과 이제 플러스 옵션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기본적인 차량 가격에서 옵션가만 이제 600만 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이 더해지면은 좀 더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승을 통해서 폴스타 4는 확실히 기대했던 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전기차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고 전기차로서의 차별점을 갖기 위한 이러한 후방 디스플레이라든지 버튼이 없는 깔끔한 인테리어 구성, 이런 것들이 자칫 호불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 지금까지 출시됐던 폴스타 3나 폴스타 4의 소비자 반응을 통해서 앞으로 출시될 5나 6에서는 어떻게 보면 운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폴스타 브랜드에서 추구했던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의 피드백이 좀 더 반영돼서 앞으로 출시될 모델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폴스타 4도 인상적이었지만 앞으로 출시될 모델들이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폴스타 4 시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